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양양시장 구경을 마치고 전 바닷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양에 있는 몇몇 회센터를 둘러봤고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물치항해 회센터입니다. 1층과 2층에 2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이네요. 둘째 주 화요일 수요일은 정기 유무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시장이 아주 조용합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한번 둘러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양식 어종들이 메인 품목입니다. 다들 아시는 광어나 우럭, 참돔 등이요. 거기에 약간의 자연산 잡어 그리고 해산물들로 구색을 맞추고 있습니다. 횟감용 화로 외에 문어나 갑각류 등도 취급하고요. 강원도 쪽 회센터는 대부분 생선값과 손질비를 따로 받는 곳이 많은데 물치항 회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장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로 점포들이 이렇게 식당을 겸하고 있거든요. 점포 안쪽으로 먹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럴 경우 생선값이 좀 더 비싼 경향이 있죠. 생선값에 손질비나 상차림비 등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대략적인 시세는 일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가격이 좀 후덜덜하다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상차림비나 손질비가 포함이라고 해도 많이 비싸게 느껴지죠. 수산물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 특히나 노량진 새벽시장에 다니시는 분들께는 거의 문화충격 수준일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 생선이 지천인 바다가 코앞인데 뭔 횟값이 서울보다 비싸? 바로 산지가 더 비싼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바다가 코앞이면 유통경로도 엄청 짧을 텐데.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판매되는 품목들을 보면 애초에 산지라는 말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대부분이 양식어종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광어, 우럭, 참돔 등 메이저급 양식어종들의 산지는 대부분 남해안에 위치합니다. 즉 거리가 아주 멉니다. 특히 이쪽 강원도는 서울보다 유통경로가 더 외지죠. 기본적으로 유통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듭니다. 반면 물량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할 바가 못되죠. 매입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 단가 자체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부터 애초에 매입 단가 자체가 높다는 핸디캡이 있죠. 이렇게 여차저차 양식어종을 가져와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바닷가 지역의 수산시장이나 회센터는 성수기인 여름철을 제외하면 평소엔 아주 한산합니다. 특히 평일엔 정말 사람 한 명 안 보이는 곳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객단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재고 부담을 항상 안고 있고 수조도 쉼없이 돌려야 하는 등 비용도 발생하니까요. 그럼 양식 광어 우럭을 안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도 참 애매한 게 생각 외로 산지에서도 광어 우럭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익숙하니까요. 게다가 자연산으로만 운영을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태풍이라도 왔다 하면 몇 주씩 물건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지방시장에선 잡어를 많이 추천하곤 합니다. 자연산 잡어가 오히려 값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횟값 비싸기로 손꼽히는 속초에서도 청어나 기름가자미 같은 건 가격이 저렴하죠.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물론 양식어종이 훨씬 더 기름지고 맛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으니까요. 횟감 시세가 형성되는 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이런 이유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영상에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그냥 동네 횟집이 더 싸다인데요. 정답입니다. 대도시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어느 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다만 시장 쪽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소비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시장을 다니다 보면 상인들도 말 못할 고충이 있다는 게 종종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봐도 정말 아니다 싶은 곳들도 분명 덜어 있습니다. 정말 시세가 터무니없는 경우요. 또 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여 뭔가 문제가 보인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파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실 전 그냥 미친놈입니다. 아니 이 자식은 미친놈 아니야? 앞으로도 그냥 쭉 객관적인 미친놈 시각으로 팩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젠 시간도 좀 생길 듯하여 그간 미뤄뒀던 미친 짓들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미친놈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수산물 꿀팁과 정보들을 누구보다 병맛스럽게 쏟아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다시 시장 구경하겠습니다. 여기 가리비 옆에 좀 특이하게 생긴 조개가 보이시죠? 바로 고랑가리비란 조개입니다.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만 소량 볼 수 있는 귀한 가리비인데요. 박고랑처럼 패인 듯한 껍데기 모양의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귀하기도 하지만 살이 정말 달고 쫄깃해서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개 중 하나예요. 이 색깔 고운 조개 역시 가리비입니다. 해만가리비란 종인데요. 흔히 홍가리비나 단풍가리비 등으로 불리는데 양식종입니다. 고성 등 경남 지역에서 많이 양식하는데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주문하셔서 집에서 간단히 쪄 드셔도 맛있어요. 겨울이 제철이기도 하죠. 강추 품목입니다. 여기에 있는 새우는 도화새우입니다. 독도새우로 불리는 세 가지 새우 중 가장 귀하고 비싼 새우예요. 대가리에 박힌 흰색 반점들이 도화새우만의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복숭아꽃이 활짝 핀 듯한 모습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다만 이건 크기가 좀 작네요. 이런 건 한 마리를 드셔도 큰 걸 드시는 게 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독도새우로 불리는 또 다른 새우 가시배새우도 보이네요. 닭뱃을 같은 뾰족한 대가리 모양 탓에 흔히 닭새우로 불립니다. 독도새우 중 육질이 가장 단단한 새우이기도 하고 역시 높은 몸값을 자랑하기도 하죠. 못생겼지만 맛있는 전복치, 표준명 궤도라치입니다. 까무잡잡한 채색이 동해안 궤도라치의 특징인데요. 바위밭에 살기 때문에 서해상과는 색이 조금 다릅니다. 가을이 제철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겨울에도 맛있어요. 하지만 저는 못 먹습니다. 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빨간 몸에 파란 지느러미라니 생김새가 아주 요란한 이건 바로 성대라는 물고기입니다. 희한한 외모 탓에 잡어 취급을 받지만 겨울엔 아주 맛이 좋은 횟감이죠.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찌고 단맛이 들거든요. 잡어 취급되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단점이라면 수율이 낮다는 점인데 대신 유독 크고 단단한 대가리에서 좋은 육수가 납니다. 터덜이로 탕을 끓여 드시면 아쉬울 것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호피무늬 강담돔들이 보이네요. 원래 따뜻한 남쪽 바다에 살던 돌돔 사촌물고기라고 설명한 적 있죠. 다만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같은 크기일 땐 좀 더 쌉니다. 그렇지만 맛과 식감은 돌돔과 거의 흡사하니 이것도 보이면 드셔보셔도 좋은 횟감 중 하나예요. 말쥐치들도 아주 씨알이 크네요. 얘네는 의외로 보거와 아주 가까운 물고기인데요. 그래서 육질도 보거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그러니 회를 뜰 땐 살을 얇게 썰어달라고 하셔야 드시기가 편할 거예요. 또 작은 건 뼈가 연해 뼈째 썰어 먹어도 별미지만 이건 그러기엔 좀 크죠? 그리고 얘네는 간이 별미니 이것도 꼭 챙겨달라고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건 아까도 잠깐 스쳐 지나간 갈색띠 매물고둥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건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갈색띠가 이렇게 껍데기에 둘러져 있기 때문이죠. 고소한 맛이 좋은 고둥이지만 타액선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 제거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 조용해서 편안하게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네요. 그나저나 수산시장 치고 뷰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고개를 돌리면 파도가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2층도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숨차다. 이거 걸었다고. 2층 전경입니다. 사실 뭐 1층과 크게 다를 것 없죠. 여기도 큼직한 말쥐치들이 좀 보이고 이건 참가자미라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중에 맛이 좋은 편인데 뒤집어 보면 배에 노란색 무늬가 있어 노란가자미로도 불려요. 오, 여기도 이 녀석이 있었네요. 얼마 전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와 화제였던 무늬오징어입니다. 다만 이젠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반짝 잡히던 시기가 지나 시세가 원상복구됐어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가 봅니다. 이젠 또 다음 시즌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전국의 업자분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가끔 이번처럼 빵 터지는 품목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생선선생 채널 구독해 놓으시고 이런 꿀 정보 받아가세요. 꼬득꼬득 맛있는 해삼들도 보이네요. 해삼은 역시 차가운 동해안 해삼이 맛있는 것 같다는 딱딱하게 느껴질 만큼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삼의 영혼의 단짝이 있었으니 바로 멍게입니다. 이렇게 뿌리 뾰족한 건 자연산이에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생김새가 자연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양식 멍게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양식은 좀 뭉툭하게 생겼죠. 함께 놓고 보면 더 쉽죠. 돌기가 뾰족한 게 자연산, 뭉툭한 게 양식. 이건 쇠고리 물레고둥이랑 고둥입니다. 독성도 없어서 그냥 삶아서 까먹을 수 있고요. 이제부턴 대부분의 고둥류들도 맛이 좋은 식입니다. 양양 물치항회센터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여긴 양양의 또 다른 항구 후진항이에요. 둘째, 넷째 주 주말엔 여기서 플리마켓도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작은 회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 7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지나는 김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진회센터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간단히 즉석에서 드실 수 있고요. 역시 손질비, 차림비는 따로 없고 생선값에 포함됩니다. 여기도 대략적으로 시세는 일괄 정리해드릴게요. 대체로 앞서 본 물치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확실히 강원도 횟값이 무서운 건 사실이네요. 그나마 방문객이 많고 순환이 빠른 속초의 동명항이나 강릉의 주문진항, 동해의 묵호항이 그나마 시세가 저렴하죠. 손질비가 따로 발생하긴 해도 이것저것 골라서 좀 더 저렴하게 드시려면 애초에 그런 지역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수산시장들이 아쉬운 점이 바로 구성인데 역시 대부분이 양식 위주의 단조로운 구성이라 뭔가 좀 심심합니다. 멀리 푸른 동해바다까지 놀러온 느낌이 아무래도 좀 안 나죠. 생선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해안지방 수산시장을 찾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재밌고 다양한 볼거리에 대한 기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좀 보여드릴 만한 강원도산 수산물이라면 이런 것 정도가 있겠네요. 이 하얀 조개는 칼조개라고도 불리는 접시조개입니다. 아주 찬물에 사는 냉수성의 조개류라서 강원도 지역이 주요 산지입니다. 그만큼 식감이 아주 쫄깃하고 맛이 깔끔해요. 드물게 익히지 않고 회로도 먹는 조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들 잘 아시는 홍합이고요. 이렇게 큼직한 자연산은 보통 섭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부터 알도 꽉 차고 맛도 좋을 때입니다. 살짝 쪄 먹으면 굵직하고 폭신한 알이 입에 꽉 차는 기분이 좋죠. 물론 굽거나 끓여도 아주 좋고요.
요것도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도치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뚝지입니다. 겨울철 알 꽉 찬 암컷을 신김치와 함께 끓여 먹는 도치알탕도 동해안 지역의 별미죠. 그리고 또 소개드릴 만한 것들이 뭐가 더 있을지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딱히 소개드릴 만한 특색 있는 분목이 없습니다. 그럼 이쯤이면 후준항해센터는 얼추 다 소개한 것 같고 한 번 더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이번엔 낙산항이고요. 여기도 회센터 단지가 있거든요. 여긴 전반적으로 가게들이 다 리뉴얼을 했네요. 원래 작은 횟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던 곳인데 수조에서 아직도 새것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회센터나 수산시장이라기보단 횟집들이 모여있는 회타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선값도 이쪽이 가장 비쌉니다. 그럼 이번에도 시세는 일괄 정리해드릴게요. 낙산항 회센터 활어 시세입니다. 역시나 만만치가 않네요. 전국에서 강원도 횟값이 가장 비싸다는 게 오늘은 정말 실감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양식어종과 수입대게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딱히 소개드릴 만한 재밌는 건 보이질 않네요. 이제 시즌 스타트인 방어입니다. 올해 국산 자연산 방어 드셔보신 분 계시면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시기 컨디션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입구 쪽 점포들 뿐 아니라 안쪽 가게들도 다 건물을 새로 지었군요. 예전엔 시장 좌판처럼 천막을 치고 영업하던 곳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재작년 방문 때 이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변했네요. 역시 즉석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하고 별도의 손질비와 차림비가 없는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이쪽 수조에 들어있는 작은 개는 깨다시꽃게라는 개입니다. 이쪽 지역에선 불개라고 부르죠. 껍질이 아주 연해서 우적우적 씹어먹기 편한 게 특징입니다. 껍질째로 튀겨 먹어도 아주 맛있죠. 서해안에서도 나지만 동해안 백사장에서 잡힌 게 맛이 좋더라고요. 서해산은 간혹 내장에서 아주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동해산에선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꽃게에 비해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해서 보통 이런 데선 서비스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 눈에 띄는 품목은 요 녀석들 정도가 있었습니다. 물치항에서도 봤던 독도새우들이네요. 닭새우와 도화새우인데 딱히 가격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낙산항해센터까지 얼추 다 둘러봤네요. 규모가 크지 않아 금방입니다. 양양은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뒤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핑 인구의 증가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 정말 몰라보게 급변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런 양양에 아직까지 정말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수산시장 하나가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양양에 위치한 세 곳의 회센터를 구경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뻔한 내용이라 지루하셨을 수 있겠네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